그러면 간단하게 그 진행된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4월 달에 저희 지금 파리바이트 지회장님이랑 사무장님이 그 인천 지역 휴먼테크원에서 교육 지원 기사였는데, 그 교육 지원 기사였을 때 왜 신입들이 들어오면 교육 수당이 뭐 10만 원, 5만 원가 나갔었죠. 근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르쳤던 신입들 중에 왜 일하다가 힘들면 뭐 사장님이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생기면 그 수당을 다시 뺏어갔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아르마를 어떻게 하다가 정의당의 비정규직 상담창구라는 게 노무사들이 모여서 그런 걸 상담해준 데를 찾아갔다가, 여기는 수당이 5만 원을 뺏기고 안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빵업조 자체가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인데 파견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7시, 8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정미 그 정의당 당대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그 근로감독해라, 문제 있다, 심각하다, 파리바이트 심각하다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근로감독을 7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 너희 그 협력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연장했던 그 자료를 달라. 근데 협력사 안 준 거예요. 없다고 버틴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괘씸하니까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자들 뭐 핸드폰, 컴퓨터 디스크 이런 거를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얘는 다 지웠겠죠.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복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기계를 도입을 했대요. 처음으로 했는데 그거를 최초로 파리바이트에 돌린 거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연장수당 그 원래 갖고 있던 자료가 다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5,400명 거를 그 퇴직한 사람들까지, 퇴사한 사람들 것까지 다 계산하려고 고용노동부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왔던 금액이 110억이에요. 110억 1,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연장수당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혹시 그 체불임금 내 연장수당 못 받은 게 얼마인지 그 위임장 혹시 신청하신 분 계세요? 금액이 나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협력사에서 안 알려줬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번 그냥 중간에 일시로 준 적이 있죠. 작년에 8월달인가 명세서도 없이. 근데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900만 원 받을 거 너 380만 원만 받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 명세서도 없이 기준 없이 주지 말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중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받으신 분도 있고 아예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달라고 지금 소송을 건 상태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5,378명에 대해서 불법 파견 이익 직고해라, 본사에 직고용 명령을 내렸고 협력업체들한테 110억 빨리 줘라 라고 이제 두 가지, 본사에는 직접 고용, 협력업체에다가는 이제 연장수당 줘라 했는데 둘 다 안 지켰죠. 본사는 직접 고용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로 110억 다 못 준다 라고 하면서 그 고용노동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협력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처음에 직접 고용 포기 동의서를 포기하라고 막 돌렸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 나중에는 아예 상생회사를 만들어서 글로 그냥 다 보내겠다. 그러면 직접 고용 뭐 원해도 난 이미 그만뒀으니까 다른 데로 간 거니까 하는 걸 써먹으려고 정말 집요하게 한 2-3달을 우리 기사님들 많이 괴롭혔죠. 회피 근로계약 써라.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비조합원들도 되게 많이 심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우리 뭐 파리바이트지에는 계속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거고요. 요구하면서 어쨌든 그건 고용노동부가 명령을 한 거니까 본사 앞에서 계속 9월 25일부터 1인시 우리 기사님들이 직접 한 달에 며칠 되지도 않는 휴무 중에 하루를 내서 와서 1인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엔 안 돼 있어서 이제 우리 천만농성도 했잖아요, 본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물겠다 했잖아요. 조합 그 기사 1인당 1,000만 원. 그래서 만약 직접 고용 포기 동의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1,000명이다. 그러면 뭐 100억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160억을 물어야 되네, 뭐 300억, 처음에는 530억을 물어야 된다 했었죠.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빼고 해가지고 뭐 160을 물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10월 달부터 뭐 상생이라는 얘기가 딱 뜹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해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11월부터 쭉 이제 해피에 대한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했냐? 각서를 요구하죠. 전적 동의서가 들어간 거죠. 예. 그건 하나에 얼마짜리였죠? 1,000,000원짜리. 예. 그거를 해서 애들이 3,000 몇 장을 내요. 노동부에. 300억.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노조는 어떻게 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거부투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직접 고용을 이행 안 하면서 우리랑 뭔가 얘기를 안 하면서 니네 마음대로 법을 회피하려고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회서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철회서가 한 300장 모였어요, 우선. 그걸 노동부에 내고, 이 전적동의든 이 각서는, 자의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거다. 그런 거잖아요. 회사 관리자가 와, 써. 이거 견딜 사람 많이 없어요. 이게 강압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 노동부에서 바꿔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12월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고난행동이 시작됩니다. 왜? 근로계약서 강제가 시작됩니다. 12월 달에 집중되잖아요. 그 전수조사를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해피 파트너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였어요. 그래서 12월 말쯤에 한 20일경부터 이제 한국노총, 우리 민주노총, 노조랑 본사가 같이 만나긴 했었어요. 회사가 본사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사는 계속 해피파트너스 상생기업 그냥 가자. 그냥 그거 갈 테니 민주노총 너희들 좀 따라와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노총도 직접 고용이 일단 원칙이다. 이거에 같이 동의를 하고 같이 대응하자라는 거에 한국노총 얼떨결에 동의를 해서 같이 이제 본사를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 사이에는 좀 비공개로, 뭐 본사가 좀 비공개로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2번 했었는데, 한국노총이 우리 비공개로 만나자고 해놓고 한국노총이 언론사에 퍽 터뜨리고 언론사에 사진 딱 보내주고 막 계속 언론 플레이를 막 하더라고요. 한국노총이 막 자기네가 뭐 주도한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자기 약속을 안 지킨 거였고, 그러다가 그럼 아예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본사, 한국노총, 저희 민주노총 이렇게 세 당사자가, 그때는 해피노조도 있었는데 해피노조는 아예 끼지도 못했죠. 세 사람이 1월 3일날 간담회를 저 양재동 덕케이 호텔에서 만났었고요. 만났을 때도 그때 이제 회사가 갖고 왔던 안은 이제 본사의 안을 지분을 높이겠다. 본사의 지분을 높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민주노총 아니다. 그 정도만 안 된다. 우리가 직접 고용 원칙을 얘기하고 그것 갖고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우리를 믿고 왔는데, 직접 고용의 어떤 직접 고용이 됐을 때 어떤 받을 수 있는 처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안이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월 5일날 만났는데, 그때 똑같이 또 회사가 비슷한 안을 주장을 해서 얘기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뭐 민주주의 팍 차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왜 우리가 민주주의 그럴 수 있었냐면 1월 11일까지가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시한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본사 되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노총이 어차피 한국노총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가 뭐 본사랑 쿵짝쿵짝해서 한대니까 뭐 자기네 말 따르겠죠. 근데 우리 민주노총, 우리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만이 그 16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사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강권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래서 8일날 지나서 8일날 이제 우리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해서 시민대책위가 꾸려져 있었잖아요.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도 계속 협력사 그 BLC들이 막 부당노동 행위하고 막 계속 협박하고 강요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교섭해라 이런 내용의 이제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본사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죠. 저희 민주노총, 저희 화성노조로 만나서 얘기하자. 자기네 안을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9일부터 본사와 저희 노조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더 이제 본사한테 더 요구할 것도 있고 막 서로 계속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졌던 안이 그 1월 11일 날 발표된 합의서에 노사 상생 합의서.
이 과정에서요, 우리 조합원들이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구심을 지켜준 그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노동조합은 그래서 쪽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조직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불어나는 것들, 그 자체가 회사로서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성과인 거죠. 여전히 남는 거는 이후에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게임은 여기서 일정하게 우리가 승리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내년 여원을 가면서 노동조합은 또 근로적 개선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회장님이나 우리 사무장 오셨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자기 자리에서 주변 동료들과 함께 조직을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